9월 21일 목요일입니다. 힘들었던 오늘 하루는 이렇게 모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장 좋은 뉴스를 찾아보기 쉽지 않았습니다. 개장하기 전부터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됐었죠. FOMC 결과를 보고 또 미증시의 분위기를 보신 분들은 오늘장 마음을 비운다고 비웠는데 아직도 이 비우지 못한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빠지는 시장 보면서 많이들 좀 속상하셨을 텐데요. 하나씩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건설적으로 오늘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증시입니다. 우리만 하락한 건 아니고요. 이 FOMC 여파에 전반적인 아시아 증시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일본 니케이 225 지수부터 확인하겠습니다. 33,000선 결국에는 이탈이 됐습니다. 일본 증시는 1.37%가량 하락하면서 거래 마쳤는데요. 32,000엔선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전거래일 대비로는 1.37% 하락한 32,571.03엔대 거래 마쳤고요. 아무래도 미증시에서 하락했던 것처럼 기술주 중심의 약세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일본 증시도 이런 지지라인 이탈 현상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중국 넘어가겠습니다. 중국도 온통 미국의 FOMC 그리고 금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회자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오늘 아시아 증시 쪽에서는 대만하고 홍콩 쪽에서 또 금리 결정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상한 정도 수준으로 나오면서 크게 좀 변수가 되지는 않았고요. 보시면은 먼저 상해종합지수입니다. 오늘장 전거래일 대비로 0.57% 하락하면서 3,090선 라인 지나가고 있습니다. 3,100선 이탈이 됐고요. 장 초반에 잠시 한 30여 분 정도 상승부를 켜고 있었지만 이내 하락으로 돌아서서 저점 부근에서 횡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어서 심천 쪽인데요. 여기도 0.77% 하락하면서 오늘 중국 증시도 약세 흐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엇보다도 또 많이 관심 갖고 보실 환율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증시 밀리는 것도 밀리는 건데 환율이 장중에 계속해서 고점을 높이면서 단번에 직전 고점 부분까지 가는 거 아닌가 걱정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오늘 10원의 강한 상승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장 초반 움직임은 1330원대 중반이었는데요. 가파르게 오전장에 상승세 타더니 결국에는 1340원 선 뚫어냈고요. 장중한대는 1342원까지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오후에 고점이 한 차례 더 높아지는 모습이었고 참고로 현재 구간이 중요한 이유는 직전 고점이 1343원입니다. 여러 차례 올해 밴드 상단을 형성했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원달러 환율이 이 상단을 뚫어낸다면 우리 증시의 하방 압력은 더욱더 거세질 텐데요. 아직은 좀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이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입니다. 전거래일 대비로는 9원 60전의 상승입니다. 거의 10원 가깝게 오름세 나타내면서 1339원 7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1340원 선 목전에 와 있고요. 내일장 한 번 더 오를지 계속 환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기다리던 FOMC의 결과 금리에 대한 부담이 앞으로 더 이어질 수도 있다는 실망감에 오늘 우리 증시는 위기의 충격파를 맞이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상당히 큰 낙폭을 보이면서 하락 마감이 됐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목요일장의 마감 시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코스피 보시면요. 하루 만에 하락 마감인데 낙폭도 1% 이상 깊게 확인이 됐습니다. 전장 대비 1.7%대를 밀어버리는 모습이었죠. 44포인트가 빠졌고요. 오늘장의 종가는 2514.97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분봉톡에서도 확인해 보시면요. 시작부터 뚝 떨어지더니 계속해서 이 저점을 낮춰갔습니다. 한시 구간에 2516포인트 찍고 나서는 어느 정도 횡보하는 양상을 보여주다가 3시 구간에 2510포인트로 이제 저점이다 싶었습니다만 이 동시호가 구간 지나면서 한 번 더 밀었죠. 오늘장의 종가가 저가가 됐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보겠습니다. 외국인도 팔았고요. 기관도 팔았는데 기관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보시다시피요. 기관에서 7,2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였고요. 외국인은 670억 원 정도 매도가 더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은 사들이는 모습이었죠. 개인에서는 7,600억 원 이상 순매수세 확인됐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실 텐데 오늘 업종 흐름 전부 하락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등락률 하위 순으로만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크게 내렸던 업종 보시면
2차전지 대표주들의 뚜렷한 하락이 업종지수 하락률 상위에서 바로 확인이 됩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속한 철강 금속, 그리고 LG화학이 속한 화학업종, 이 두 업종이 유난히 좀 많이 내려갔죠. 철강 금속 업종은 거의 3% 가까이 밀렸고요. 화학업종도 2.79%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섬유 의복 업종 2.5% 하락이고요. 서비스 업종이 2.46% 하락 마감, 그리고 증권 업종도 2% 넘게 떨어지면서 오늘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반도체 약세 이번 주는 내내 이렇습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에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세를 보인 영향도 있어서 우리 증시 반도체 주가를 눌렀습니다. 투톱의 종가 확인해 보시면요. 삼성전자 1% 넘게 밀렸죠. 69,000원 아래로 왔습니다. 68,900원이 오늘장 종가였고요. SK하이닉스는 1% 여기도 떨어졌죠. 그래도 양봉이 나왔습니다. 116,500원에서 장을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또 특히 오늘 2차 전지주들이 울상을 짓는 모습이었는데 이미 상당히 내려와 있는 자리에서도 낙폭이 상당히 깊게 나왔습니다. 일단 영국발 악재라고 할까요? 영국의 전기차 전환이 연기가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게다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국장이 좋지 않았죠. 주요 전기차 업체들의 주가가 밀려나게 되면서 이 점도 2차 전지 분위기를 좋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종가 확인해 보시면요. LG에너지솔루션부터 연중 최저치 수준입니다. 전장 대비 2.5% 내려갔죠. 48만 7천원에 장 마쳤고요. 아래쪽에 삼성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연중 최저치 수준이죠. 전장 대비 이쪽 4% 넘게 밀렸습니다. 동시효과 구간 지나면서 더 크게 내려갔습니다. 53만 8천원에 장을 마치게 됐고요. LG화학은 특히 급락을 보였죠. 52주 신저가 경신이 됐습니다. 전장 대비 4.7%, 거의 5% 가까운 급락세를 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가는 52만 5천원까지 이렇게 크게 밀려 내려갔고요. 포스코 그룹주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보시면요. 2.86% 내렸죠. 57만 7천원이 오늘장의 종가가 됐고요. 아래쪽에 포스코 퓨처엠도 역시 3% 넘게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40만 원대에 다시금 이탈하는 모습. 오늘장 종가는 39만 8천원에서 확인됐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머지 종목들 모조리 하락세고요. 이 와중에 그나마 금융에서 이 KB금융이 선방해주는 흐름이었죠. 종가 보겠습니다. KB금융은 상승하는 흐름 유일하게 확인이 되네요. 0.8% 올렸습니다. 57,300원에서 오늘장 종가 확인됐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주로 넘어가 보시면요. 특징주로 철강주들 일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발표한 경기 부양책, 이 경기 부양책이 본격화되면 철강 수요가 다시금 증가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이죠. 자, 그래서 이에 따라서 어제장에 철강주들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오늘 같이 좀 밀리는 장에서도 철강주들 일부에서는 강세 종목들이 여러 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 종목들 확인해 보실 텐데요. 먼저 전반적으로는 중소형 종목들 위주고 상승 탄력이 아주 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어제에 이어서 세아지 강지주 52주 신고가 또다시 경신하는 흐름이 나와줬죠. 오늘장 전장 대비 6% 넘게 올렸습니다. 23만 2,500원에서 장을 마치는 흐름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만호 제강이나 넥스틸 이렇게 좀 작은 종목들 가운데서 급등하는 흐름이 확인이 됐는데요. 만호 제강이 13% 솟구쳤죠. 49,000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넥스틸의 경우에도 비슷한 수준, 거의 2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11,180원에서 아주 급등하는 흐름이 확인이 됐고요. 이 밖에도 한일철강 같은 종목 상승이 나왔습니다만 아주 강세를 보이지는 못했고 일단 3,000원 부근까지 갑니다. 그리고 철강 금속에 속한 종목들 가운데서도 알루미늄 관련된 종목들이죠. 알루코가 2.32% 올랐고요. 남선알루미늄이 1.65%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윗꼬리는 다소 달았다는 점도 같이 언급해드리죠. 자, 이번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보시면 닷새째 하락 마감인데 낙폭이 2% 넘게 나왔습니다. 아주 더 깊어지는 낙폭, 걱정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장 대비 2.5%를 밀었고요. 포인트로 22포인트 내려가는 모습이었죠. 오늘장의 조가는 860.68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분봉톡에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래소와 비슷하게 나타났죠. 하락 출발하고서 계속된 낙폭 확대, 이 한시 구간에는 860포인트로 저점을 찍고서 낙폭 좀 줄여주나 싶었는데 이 2시쯤부터는 다시 또 밀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3시에 859포인트로 저점을 만들고서 약간 올리는 순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팔았고요. 기관의 매도가 좀 강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기관에서 2,5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였고 외국인이 1,100억 원 정도 팔자세였죠. 이런 가운데 개인이 홀로 사들였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3,700억 원 이상 순매수가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실 텐데요. 2차 전지부터 봅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부터 확인해 볼 텐데 어제부터 확실히 BM과 에코프로의 흐름이 약간 좀 차이가 나는 모습이죠. 확실히 에코프로가 한 발 먼저 주가가 빠질 만큼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로서는 잘 버텨주는 흐름이고요. BM의 낙폭이 보다 뚜렷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에코프로 BM은 2.75% 밀렸지요. 28만 2,500원에서 종가 확인이 됐고 에코프로는 오히려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1.89% 올리는 모습, 97만 1,000원까지 올라가면서 100만 원 부근에 다시금 슬슬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도 포스코 DX와 LNF 여지없이 좀 밀렸는데요. 낙폭이 상당히 나왔습니다. 특히 LNF는 연중 최저치 부근까지 내려가면서 위태로운 모습이 나왔다가 장 막판에 낙폭을 빠르게 좀 줄여가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동시호가 구간 지나면서 또 밀렸습니다. 포스코 DX가 3% 하락 마감이고요. 5만 2,500원이 종가입니다. 그리고 LNF 오늘장 4% 넘게 내려갔죠. 17만 9,400원, 18만 원대를 이탈했습니다. 다음으로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어제처럼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역시 이 알테오젠만큼은 남다른 흐름이었죠. 어제장에서 보시면 10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돌리는 흐름이었는데 하루 만에 또다시 상승으로 가졌습니다. 전장 대비 3.5%를 올렸고요. 76,500원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알테오젠의 상승 에너지는 역시나 아직까지 그 에너지를 고갈시키지 않고 윗방향으로 올라섰고요. 자, 그리고 엔터주들이 JY펜터와 SM 나란히 하락 마감입니다. 그리고 로봇주 대장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요새 흐름이 좋지 않은데 어제장 나흘 만에 상승 나왔다가 하루 만에 상당히 크게 밀렸습니다. 6% 이상의 낙폭이 확인됐고요. 그리고 의료 AI의 대장인 루닛이 어제는 급락세 나왔다가 오늘은 시장 대비 선박해졌죠. 전장 대비 0.23% 소폭이지만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주 보겠습니다. 특징주로 중입자 치료 테마 먼저 볼 텐데요. 국내에서 처음으로 중입자 치료를 받은 60대 전립선암의 환자의 암 조직이 한 달 만에 모두 사라졌다는 소식이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관련주 강세가 사흘째 지속되는데요. 먼저 기존에 부각됐던 종목들부터 먼저 보시죠. 모비스가 초전도체에서 이제는 이쪽 테마로 자리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이쪽 대장인데요. 3거래일째 상한가고요. 3연상 기록하면서 52주 신고가입니다. 5,910원까지 올라섰고요. 그리고 이 밖에 비츠로테크와 다원시스, 일진파워 같은 기존에 부각됐던 종목들 계속 강합니다. 비츠로테크 24%, 다원시스가 마찬가지로 20% 가까이 올렸고요. 일진파워도 7%대 윗골에 달았지만 강력한 상승 흐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로 부각된 종목들을 보시면요. 우정바이오 같은 종목이 전라남도와 방사광 가속기 활용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다. 이 점이 부각되면서 상한가까지 들어갔습니다. 3,100원 위로 올라섰고요. 그리고 나노 CMS와 퓨처캠도 부각이 됐는데 윗골이 좀 다른 모습이었죠. 각각 1% 그리고 7%대 상승 마감됐고 거래소에서는 A 플러스 S이 부각이 됐습니다. 중입자선 암치료 중개 서비스를 영위하는 자회사가 부각됐고 윗골이 꽤 달았습니다. 9% 올리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중에 급등 종목들이 여럿 나왔는데요. 개별적인 호재들을 안고 있습니다. 자, 먼저 신신제약부터 보시면 세계 최초 마이크로 니들 의약품 국소관절염 치료제 개발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발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장 상한가까지 들어갔습니다. 6,460원에 장 마쳤고요. 셀바스 헬스케어는 AI 심장 초음파 솔루션 이와 관련된 호재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 상한가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원풍물산은 자회사 쪽인데 투자사 쪽이죠.
우울증 시장의 삼상과 관련해서 개선 효과가 도출됐다는 소식, 오늘장 15%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엑세스바이오는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돼서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죠. 10% 넘게 솟구치면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징주 위메이드 그룹주들 관련한 소식입니다. 액토즈 소프트로부터 미르2와 3, 이 라이선스 계약금 1,000억 원을 수령했다는 소식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액토즈 소프트도 급등, 미르의 IP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는 미스터 블루 쪽도 급등이 나왔죠. 위메이드 이쪽이 일단 윗꼬리도 달았습니다만 11% 올랐고요. 맥스와 플레이가 각각 상한가로 거래 마쳤습니다. 액토즈 소프트도 14%대 급등했고 미스터 블루 10% 이상 올라가면서 2,000원대 위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목요일장 마감시황 전해드렸습니다.